한동안 전기차 문제로 시끄러웠던 한미 관계가 이번에는 원전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산업 투자에 감사하던 거란지 약 3달여 만에 뒤통수를 쳤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원전 동맹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태클을 건 곳은 폴란드 원전 사업으로 폴란드는 최근 미국의 하이마트 대신 천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미국 대신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미국이 폴란드에게는 방위협력을 무기로 한국에게는 원천 기술을 이유로 태클을 걸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동맹의 뒤통수를 치는 미국의 행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5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내년 상반기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건설에 착수해서 2015년 상반기부터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어 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착공이 계획보다 먼저 이뤄져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처리한 나의 경제 정책이 이번에는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전기차 공장은 지난 5월 한국 방문 도중 발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8,00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지난 2년간 통과시킨 역사적인 법안의 핵심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이를 폐지하는 일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앞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며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대차는 인플레 감축법 직전까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 감축법 보조금에서 제외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앞당긴 상황입니다. 전기차에 이어 미국이 말을 바꾼 것은 원전 산업입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을 두고 한국과 미국, 프랑스가 경쟁 중인데 한국을 찍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 정부 고위 당국자가 폴란드에 처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사업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직전까지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과 미국이 최근 원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변화입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기후환경부는 지난 23일 워싱턴 DC에서 야체크 자신 부총리와 만나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이 제니퍼 그레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원전 건설 제한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자신 부총리는 이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 있어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런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무기로 폴란드에게 원전 사업자로 미국을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은 유괴소 고기가 대규모의 과학 경수로 여속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 수력원자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GDF 등 세 곳이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 중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르면 올해 중에 공급사를 선정할 계획인데 블룸버그 통신은 자신 부총리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계약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의 자사 기술이지요. 한전과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미 한국은 APR-1400을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미국 법원에 PR-1400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 등 다른 국가에 PR-1400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AM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는데 ATR-1400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3세대 원자로입니다.
ATR 1400 설계는 미국 컨버스턴 엔지니어링의 원자로 시스템 80 원자로 개량형인 시스템 80 플러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0년 컨버스턴 엔지니어링을 인수했습니다. 18만 86년 설립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굴지의 원전업체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의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로 핵심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원자로 설계 사업입니다.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건설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LPR 1400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ATR 1400의 자사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만큼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게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입니다. 한전은 2017년 ATR 1400의 지적재산권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전은 바라카 원전, 터빈도 당시의 웨스팅하우스 모회사였던 일본 도시바의 하청을 주기로 협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와서 한미 원전 동맹을 약속한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방해 속에서도 폴란드와 한국은 원전 협력을 약속하면서 미국에 대응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25일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한수원은 서울에서 폴란드전력공사 민간에너지 기업 재판과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맺을 예정입니다. 미국에게 원전을 약속한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외 재판 경영진 수뇌부가 모두 방안의 체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은 재판이 2014년 말 운영을 중단하는 폴란드 중부펠트 누구 화력발전소 부지에 지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건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6기 규모의 의미와 터보 코펄리노 사업과 다른 민간 중심 사업입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협력이 원전으로까지 확대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 측과 케이트 전차케인, 라인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다연장 로켓 천문까지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그문트 솔라즈 제팍 회장은 한국과 폴란드 간 원전 협력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 의향서 체결이 꼭 원전 수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타 외국 업체보다 한수원이 먼저 의향서를 맺은 만큼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폴란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직접 나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폴란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는 대신 민간 기업을 내세워 한국과의 협력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폴란드와의 협력 의향서가 큰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견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으로 인해 원전 수출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폴란드가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공식 선언한 상황인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다급해진 웨스팅하우스의 의도적 공격이자 기업 매각을 위한 몸값 쏠리기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을 뺀 제3국으로의 원자로 수출은 이미 라이센스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향후 수출에도 별 영향이 없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송전이 장기화할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소송이 길어지면 양측 모두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으로 갈 수 있다라면서 웨스팅하우스 뒤에 미국 정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업 이익을 노린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 원전 수출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부동산 하락을 시작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의 대가인 제레미 시게 와튼스쿨 교수는 앞으로 1년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큰 주택 가격 하락이 있을 것이라며 10에서 15%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집값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 가까이 폭락한 적이 있는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전략가는 최대 20%의 급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경우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의 필패가 예상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에 이어 원전에서도 자신들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무리하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전까지 어떻게든 경제 하락을 막겠다는 노력이지만
동맹을 배신하는 현재 미국의 정책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두려워하는 미국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 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한국을 견제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